꼭 풀어요.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 되니까. 혹시 3번에 다 몇 번 했어요? 3번. 3번에 4번. 됐어요. 자, 일단은 음, 어, 일단 우리 시험하고 수준이 비슷한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되게 쉬운 것도 있고 중간은 또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일단은 많이 틀린 문제를 먼저 좀 볼 거예요. 많이 틀린 문제를 좀 볼 거고, 자, 첫날이니까 일단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지, 그다음에 목요일은 빈칸 주론,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파트, 다른 파트하고 3주 차트부터는 섞어서 랜덤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요번 주랑 다음 주는 파트별로 좀 할 거예요. 해서 본인이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조금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는 섞어서 이렇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압박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좀 덜 풀어도 되니까 항상 평소에 공부할 때 시험처럼 하는 게 중요해요. 다 못 풀어도 되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중간에 얘기만 하지만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 문제를 풀든 제 시간에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는 문제, 막히는 문제를 빨리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영어뿐만 아니라 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법도 준비를 많이 해도 막상 4월 달에 시험장 들어가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영어도 풀다가 딱 2번 정도 고민해보고 막히면 빨리 넘어가십시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어, 문법은, 문법과 독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죠?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법은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은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풀이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방식을 바꿔야 됩니까? 어때요? 바꿔야 되죠. 문법은 규칙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답이 맞아도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면 수업을 듣고 수정하셔야 돼요. 독해는요? 상관없죠. 독해는 내가 글을 읽고 뭐가 중요한지 느껴지면 돼요. 그 느낌을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맞았으면 수업 설명을 듣고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답이 맞으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오늘 8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게 2개밖에 없어요. 잘한 거 맞죠, 그죠? 8개 중에 2개만 안 틀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틀린 문제가 2개밖에 없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단어 때문인지, 뭐가 중요한지 안 느껴졌는지, 아니면 해석법이 잘못됐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독해는 어디 집중하라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자, 봅시다. 일단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 사실은 제일 나쁜 건 뭘까요? 문제 풀 때? 맞아요. 전체를 내 앞에 있는 글을 전체를 다 읽고 풀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도 풀어도 되죠. 대신 그렇게 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국어 실력이 좀 갖춰져 있으면은 골라서 읽든 다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죠, 그죠? 내가 만약에 국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면 포인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읽으세요. 포인트가 없을 땐요. 뭐 그럴 땐 다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봅시다. 자,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는 뭐만 집중하면 되죠? 딱 2가지인데 뭔데요? 네. 예시와 뭐요? 반전. 자,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잘 보고 잘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시나 반전이 있는지 눈으로 빨리 스캔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맞죠? 혹시나 내 앞에 있는 글에서 예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시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말 어디 있어요? 예시 앞에. 맞죠? 그 다음에
반전이 있다면 뭐 but이나 however이나 이런 반전이 딱 있는 글이면 어디 집중해야 돼요? 반전 뒤에. 맞죠? 요것만 신경 쓰고 읽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 내가 푸는 문제가 주제 제목이에요. 근데 예시 반전이 없네요.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제 제목은 위쪽에서. 맞죠? 자, 그런데 반전이 등장했어요. 반전이. 그럼 내가 푸는 문제가 주제문이라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 뒤에서 답을 찾아야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특별한 단서가 없을 때는 주제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자, 그 다음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 자, 특별한 예시나 반전 같은 건 전혀 없네요. 그럼 요지 문제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밑에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특별한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예시 있네요. 내가 푸는 문제가 요지라도 지금 이 글은 예시가 있어요. 그럼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죠? 위에서 찾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제는 무조건 위, 요지는 무조건 밑, 이렇게는 돼야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죠. 항상 예시 반전 잘 보고 없으면 주제는 위, 요지는 아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거 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3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일단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정리하시고. 강동영 씨 누구죠? 본인 생각에는 1, 2, 3, 4, 5, 6, 7, 8번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몇 번 같았어요? 몇 번이요? 안 물어볼게요. 답 뭐였는지 안 물어볼게요. 됐어요. 손영호 씨, 몇 번이 가장 수월하던가요? 네, 7번이요. 7번 몇 번 했어요? 주기까 진짜. 윤소환 씨 누구죠? 몇 번이 가장 쉬워 보이던가요? 몇 번이요? 4번. 4번 몇 번 했어요? 됐어요. 자, 볼게요. 이걸 제가 왜 질문하냐면, 나중에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첫날이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글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밑에 선택지에서 너무 헷갈리는 문제 있죠. 반대로 뭐 무슨 말인지 글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3번 같은 느낌이 쉽게 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 있을까요, 그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글이 잘 읽힌다고 그 문제가 쉽고 글이 안 읽힌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 독해의 수준은 뭐가 결정한달까요?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선택지가 쉽게 돼 있으면 그 문제가 쉬운 거고 선택지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위에 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이 지문을 만들어야 지문은 갖고 와요. 그분들이 지문을 만들진 않습니다. 지문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좋은 선택지를 만들죠. 근데 갖고 왔는데 글이 좀 어렵죠. 선택지 어떻게 만들까요? 저 깔끔하게. 맞죠? 정확하게 구분되게끔. 근데 글을 갖고 왔는데 글이 좀 너무 쉬워요. 그럼 선택지 어떻게 만들까요? 헷갈리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읽히고 안 읽히고로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로 신경을 써야 돼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한 사람 빼고 다 틀렸어요. 3번 문제 풀 때 어떻던가요? 그렇게 뭐 말이 어렵고 그러진 않죠, 그죠? 자, 볼게요. 자, 3번 일단 보면은 해석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항상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는 예시 반전 잘 보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문장에 뭐 있죠? but.
찾았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 일단 but.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제목 문제지만 첫 문장에서 답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but 뒤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but 뒤에서.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보고. 자, 보세요. 글을 읽는데 한국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글을 읽는데 처음부터 소방관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 글에서는 소방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소방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쭉 읽는데 갑자기 소방관 툭 나와요. 그 글에서는 소방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왜요? 그거 예시거든요. 이해돼요?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특정 사람이 나오거나 특정 사람, 특정 장소. 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일본 얘기한다. 그 글에서 일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나온다. 뭐요? 그게 사례, 예시인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요. 특정 사람, 특정 장소가 딱 보이면 글을 읽으면서 느껴요.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예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아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글의 주제는 요거네요. 반전 뒤, 예시 앞. 두 사람 맞네, 두 사람. 답은 본인이 생각해봐요. 손영호 씨, 답 몇 번 같아요? 몇 번요? 맞아요. 답 2번이에요. 답 잘 찾으시네. 굳이 내가 해석 안 해줘도 답 잘 찾으시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계속 친구 얘기하니까 우정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건 본인이 마음대로 읽은 거잖아요. 글을. 강약을 쌩 까고 읽은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쉬운 글이 문제는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틀렸네요. 7번 문제도 정답률이 20%니까 맞춘 사람 몇 명 안 되겠다, 그죠? 한 두세 명 맞겠네요. 자, 마찬가지 잘 생각해 봅시다. 제목 문제죠? 제목이든 요지든 필요 없고 뭐 하긴요. 예시와 반전 좀 살펴보시고 없으면 제목이니까 위에 읽고 답 내면 돼요. 됐죠? 예시 반전 있는지만 좀 찾아봐요. 자, 볼게요. 방금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문법 문제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는 다른 거는 내 눈에 안 보여도 됩니다. 근데 꼭 보여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시하고 반전이에요. 그거만 내 눈에 잘 보이는데 나머지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자, 일단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뭐 둘 사이, 셋 사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상황을 좀 이해해 볼게요. one another 이거 언제 쓸까요? 한번 볼까요?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원 1번 키가 커서 1번 호감. 자, 키 커서 3번 성격도 좋아서. 자, 다시요.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첫 번째 이유는 원 키가 커서. 두 번째 이유는 another 성격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셋 중에서 뭔데요? 키 얘기했다고 킥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 좋아요. 호감. 그 호감을 말하기 위해서 뭘 꺼낸 거예요? 키하고 성격을 꺼낸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결국 원과 어나들, 원과 디아들 얘들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한다? 예시에서 나온다. 꼭 알아야 돼요. 글 읽을 때는 꼭 보여야 돼요.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요것도 볼까요? 썸하고 아더스. 자, 세상에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다. 썸 몇몇 사람들은 야구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농구합니다. 농구합니다.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배구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스포츠. 그 스포츠를 말하기 위해서 야구나 농구 얘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구 얘기를 여러 번 한다고 농구라고 하면 됩니까? 주제 문제 풀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들 언제 쓴다? 이거 예시에 쓰는 거다. 그럼 글 읽을 때 얘들이 나오면 느껴야 돼요. 그게 예시인지를. 자, 눈에 안 보여도 읽다가 눈에 보여도 괜찮습니다. 먼저 보여서 읽으면 좋고 안 보이고 읽다가도 얘가 보이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시라는 거. 뭐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독해에서는 엄청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말하는 거 한번 이해해 봐요. 자, 내 앞에 어떤 글이 있어요. 자, 글이 있는데 여기 원 있고 여기 언어들 보여요.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 예신 거 방금 얘기했고 그 예시가 보이니까 뭐가 느껴져요? 이 글은 뭐가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맞죠? 자, 이것도 봐요. 예시 맞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글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글인지. 어때요? 뭐밖에 없죠? 예시밖에 없죠. 이 글의 주제 현재 있다 없다? 이 글은 주제가 없다. 이 글의 주제는 여기다. 이 글은 주제가 없다. 이 글은 뭐밖에 없다? 예시밖에 없다. 됐죠? 그럼 답을 낼 때 이런 글은 답 어떻게 내야 돼요? 합쳐야죠. 이해돼요? 자, 왼쪽 봅시다. 자, 어떻게든 답만 내면 돼요. 자, 결론은 8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만 맞으면 됩니다. 답만 맞으면 되는데 결국 틀린 사람은 이유가 이거예요. 뭘 느끼지 못한다 지금? 언어들이 예시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언어들이라는 단어는 절대 혼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누구 뒤에 나온다? 원 뒤에 나와요. 그럼 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원이 이게. 이해돼요? 그럼 이 글은 요 위에 반이 뭐죠? 예시 첫 번째. 요 밑에 그 뭐죠? 예시 이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합쳐져야지 주제가 되죠. 자, 위에 네 줄 눈으로 한번 빨리 읽고 답 생각해봐요. 위에 네 줄 읽으면 답이 뭐 같아요? 몇 번 같죠? 3번 같죠? 위쪽 읽으면. 그럼 아래쪽 한번 읽어봐요. 아래쪽 읽으면 몇 번 같아요? 4번 같죠? 아니, 아래쪽에 돈 얘기하는데요. 그죠? 그럼 그 두 개 합쳐봐요. 몇 번 같아요? 1번이죠, 1번. 온라인상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온라인상의 첫 번째 문제가 뭐야? 크레딧 카드.
어나더 D부터가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가 코스트, 비용 문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생기는 두 가지 문제를 이 글에 담아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문제, 두 번째는 비용 문제. 어쨌든 이 글에서 제목은 온라인상의 문제. 됐죠? 답은 1번이고 맞춘 사람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틀린 사람들은 신경을 쓰세요. 언어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그 다음 많이 틀린 게 5번이네요. 자, 5번은 일단 자, 필자의 주장이라는 건 요지입니다. 요지. 5번은 요지 문제예요. 자, 예시나 반전 같은 것만 쭉 훑어보시고 예시나 반전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요지 문제인데 위에 읽으면 안 돼. 밑에를 읽어야 돼. 밑에. 그죠? 밑에를 읽으라는 거는 아래쪽에 두세 줄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f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has spend란 단어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맞나요? 근데 adult life니까 뭐죠? 성인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기를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냐면은 뒤에 이렇게 있어요. worried about 걱정하면서. 근데 무슨 걱정하냐면 appearing respectable, competent, and knowledgeable. 세 개 꼭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셋 다 비슷하니까. respectful이 뭐죠? 존경스러운. competent는 유능한. knowledgeable은 뭐 지식 있는, 박식한, 뭐 똑똑한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이 말이에요. 뒤에 결과. it 가주어인데요. 진주어는 요건데요. 요거. 요게 주어인데요, 이게 긴데. 기니까 뒤로 갔겠죠. 맞죠? 주어 부분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있나요? let go가 뭔데요? let go. let it go 알잖아요. let it go. 내버려 두다. 자유롭게 하다.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게 let go예요. physically, emotionally free.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데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결과 자유라는 건 있다 없다? 이 앞에 있잖아요. can be hard. 어떻다고요? 자유라는 건 자유로워지는 건 되게 어렵다. 그럼 읽었으면 얘가 하신 말을 생각해야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땡땡 설명 You have to give yourself. 니는 네 자신한테 permission을 줘야 된다. 딱 할 말 딱 던졌어요. 그럼 여기서 permission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락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뭘까요? 자유죠. 바로 위에서 했던 그 말. 됐죠? 하고 싶은 말. 자, 반드시 선택지에는 어떤 식의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은 애들 얘기하는 겁니까? 어른 얘기합니까? 어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답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요? 1번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자, 몇 문제 좀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1번. 1번도 많이 틀렸네요. 자, 제목 문제입니다. 뭐 예시나 반전만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없다면 제목이니까 위쪽 읽으시면 돼요. 굳이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읽을 건데, 위쪽 읽을 건데, 여기 하나 제가 체크 하나 할게요. 자,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study, test, research, experiment. 뜻 다 똑같죠? 뜻 뭔데요? 실험, 연구. 실험 연구. 실험 연구글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봐도 알다시피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시험 치면 뭐 최소한 2개, 많으면 3개씩 나오거든요. 실험에 관한 글은. 이해 좀 하고 외울까요? 실험에 관한 글인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입으로 하면 말이고 손으로 하면 글인 것 뿐인 거고, 말을 하든 글을 쓰든 글 쓸 때는 뭐가 있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거나 글 쓸 때는 내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왠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들이대는 게 뭔데요? 객관적인 자료죠. 실험이나 연구 결과. 봐, 얘들이 결국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이나 연구글은 무조건 어디에서 주제든 요지든 생각해야 돼요. 그 실험의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실험 결과는 바로 뒤에 나올지 저 끝에 나올지 그거는 모든 글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 네 가지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밑줄 꺼놓은 거 혹시 보입니까? The stronger, the lower.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더비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죠? 더비 구문. 더비 구문은 되게 중요한 말 때 쓰는 문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더비는 강조 표현이다. 네, 더비 나오면 독해할 때요. 뭐 문법 말고요. 독해할 때 더비 나오면 집중하자. 이유는 항상 중요한 말 담는 문장이니까. 그럼 자가 뭘까요? 자가 실험 결과겠죠, 그죠? 네, 저 부분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볼게요. 위의 문장 해석해 볼까요? 일단 위의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B 하기 때문에 A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저 A가 뭐예요? 그럼 B는 뭐예요? 원인. A가 결과. 그래서 독해 문제 풀 때는 문법적인 거랑 상관이 없죠. 구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글 읽을 때는 빨리 야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느껴져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럼 비코스 딱 넘어 비코스 뒤가 내 눈에는 원인 느낌이 들면 되고, 앞은 결과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더비 일단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단어를 외울수록 점수가 올랐다. 가를 자주 만날수록 친근해졌다. 보면 볼수록 짜증난다.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맞죠? 자, 보세요. 아직 덜 끝났어요. 잘 보세요. 자, 기본 수업 때 얘기를 했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는데 틀린 문제도 꽤나 많아요. 특히 이 시험은 우리 소방 시험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글은 별로 안 어려운데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자, 요 강약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자, 원인하고 결과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분 뭐가 더 중요해요? 결과. 옆에 분 결과. 뒤에 분 원인. 자, 볼게요. 한국말을 생각해 볼까요? 단어를 한국말이요. 자, 단어를 많이 외워야 점수가 올라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내가 본인한테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아니, 단어를 외워야 점수가 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점수가 아니에요. 단어 좀 외우라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자주 안 보니까 네가 서운한 거 아니야. 내가 뭔 말하는 거야? 자주 좀 보자.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그렇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느낌을. 사이즈 틀리죠? 둘 다 중요하지만 항상 원인이 1등입니다. 원인. 그럼 일단 저 문장 해석도 해보고 강약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일단은 더비더비는 둘 다 중요하지만 여기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됐죠? 영어로 먼저 해석해 볼게요. The stronger the social tie. social tie가 the stronger 해질수록. 자지 마요. 오호이, 잔다. 다시요. 영어로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social tie가 strong 할수록 the death rate는 the lower 하다. 됐죠? 한국말로 해석할게요. social tie, 사회적 관계가 strong, 강할수록 death rate, 사망률은 lower, 낮아진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사망이에요,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뗀뗀할수록 사람은 덜 죽어요. 자주 봅시다. 이해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소셜 타이. 그럼 뭐 2번 한 사람들 뭐예요? 뭐 소설 씁니까? 글 읽고? 그 글 읽고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어. 그죠? 뭐 틀려도 3번에서 틀린 거는 이해는 가요, 그죠? 근데 방금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더비더비라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3번처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합시다. 네, 2번. 아니요. 8번 합시다. 8번. 8번 많이 틀렸으니까. 자, 뒤에 문제는 풀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쉬시고 뒤에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제한 줄 테니까 그때 같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8번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8번도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고 우리 시험도 어려운 글 나와요. 근데 어려운 글은 한두 개 나오고 보통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요지 문제긴 하지만 사시가 아니라면 맞죠? 사시가 아니라면 벗은 다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내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장에 뭐를 따지는 거죠? 의미입니까? 구조입니까?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따질 때는 무조건 누굴 중심으로 따진다? 네, 무조건 동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문법 문제 풀 때 동사가 대장이다. 구조에서는. 근데 똑같은 문장이 있지만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독해 문제를 푼다는 거는 구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글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를, 그죠? 그럼 의미 파악할 때는 중요한 게 동사예요, 뭐예요? 네. 주어예요, 주어. 맞죠? 그래서 글 읽을 때 항상 뭘 잘 보고 제가 읽으라고 하잖아요. 항상 주어를 잘 보고 읽으셔야 돼요. 독해할 때는. 문법 문제 풀 때 마찬가지. 감으로 풀어도 돼요. 중요한 건 동사 똑바로 보고 감으로 풀어야 돼요. 됐죠? 중심이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읽을 건데 요거 체크 하나 할게요. The change. 일단 주어는 the change. 그 변화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변화가 뭘까요? 뭘까요? 앞에 봐요. 랭귀지겠죠? 그죠? 그럼 이 글은 뭐 얘기하는데요? 언어 변화 얘기하잖아요. 언어 변화. 그죠? 언어 변화 얘기한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언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뒤에 더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딴 거 안 됩니다. 네, 1번, 4번 이딴 거 답 안 돼요. 지금 이 글은 언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1번처럼 전dim적으로 천천히 변하는 건지 3번처럼 언어 변화 속도가 빠른 건지 그거만 읽어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를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Spread over period of century.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없죠? Over period of century요. 짧은 시간요, 긴 시간요? over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변한다. 즉 빠르다, 느리다. 네, 서서히. 1번이죠, 1번. 됐죠? 주어 똑바로 보는 연습하십시오. 주어. 자, 됐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 일단.